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지금 30대 후반에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제 일을 시작했어요. 패션과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쇼핑몰도 여러 번 시작해서 몇 번이나 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해서 밴드 동아리를 만들어서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 부르는 알바도 하곤 했어요. 제가 원래 천성이 자유로운 영혼과도 같아서 한 곳에 얽매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리고 남들과는 좀 달랐어요. 제가 직접 제작한 쇼핑몰이 망해서 빚을 졌을 때에도 곧바로 출근길 김밥 장사도 하고 풀빵 기계를 거저 얻어와서 가을과 겨울에는 제가 다닌 학교 앞에서 풀빵도 팔고 어묵도 팔았어요.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취업이다 뭐다 해서 열심히들 열공할 때에도 저는 학교 후문 쪽에 몇 달간 임대료를 내고 시험삼아 보새옷도 팔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재미있었어요. 뭔가를 시도해서 잘 되면 돈도 벌고 망해도 얻는 게 있었으니까요. 그런 탓에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별종이라는 유명세를 타기도 했어요. 차츰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안정화가 되어가면서 사무실까지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바 겸 직원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그는 저와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좀 덜렁대고 큰 그림만 잘 볼 줄 안다면 남편은 작은 것에 목숨 거는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제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바쁜 관계로 믿고 맡기고 어려운 회계 관련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몇 년 동안 함께 일을 하다 보니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이 정도의 사람이면 제 사업을 일으키고 내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외조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몇 사람의 남자와 연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말고도 제가 좋다며 죽자 살자 쫓아다니던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같이 결혼을 서둘렀어요. 일 욕심이 많았고 뭔가를 스스로 도전해서 하나씩 일고 나가며 성취감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좋았던 제게 결혼이란 저를 옥되는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들 모두는 저를 사랑한다고 이구동성이었지만 그들만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엔 저는 뒷전이었고 자기들이 우선이었어요. 아니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그들은 스스로 저를 결혼이라는 울타리에 가두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헤어졌어요. 저는 그저 누구의 아내이며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제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그건 사춘기 때부터 제가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본 주변의 모든 여자들은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이모도 그렇고 늘 죽지 못해 살았어요. 저희 아빠도 바람을 피워서 얼굴도 모르는 동생 오빠가 있었어요. 맨날 그것 때문에 엄마가 아빠와 싸웠습니다. 아빠를 늘 원수 보듯이 했어요. 이모도 그랬고요.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 이혼을 하지 않는지. 엄마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느냐고 했어요. 오기로 버틴다고요. 아빠한테 여자들이 잘 달라붙는 것은 오로지 돈 때문이라고 했어요. 엄마도 아빠와 이혼을 하고 싶어도 저와 남동생이 걸린 것도 있지만 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헐짝꿍 이혼을 해주면 엄마야 속 편하고 좋겠지만 그 여시들한테 다 뺏겨서 저와 남동생에게 남겨줄 재산이 하나도 안 남을 거라고 했어요. 그저 아빠는 엄마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로만 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커서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자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생각은 달랐어요. 몇 년 동안 손발이 착착 잘 맞아서 상당히 신뢰가 갔었거든요. 이만한 남자라면 나를 외조할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의 집안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 배우자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은 오로지 워커홀릭에 빠진 저를 외조를 잘해주는 남자가 필요했어요. 결혼식도 따로 하지 않고 사진관에서 멋지게 포토 앨범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신혼집도 제가 살던 집에 남편이 몸만 들어와 살았고요. 제가 일에 정신이 팔려서 시댁 식구들에 관해서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어요. 남들이 다 하던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살았으니 당연히 다른 불필요한 허례허식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으니까 신경도 안 쓰고 돈도 안 나가고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부잣집의 딸도 아니었는데도 제가 마치 잘 사는 집의 딸인 줄 알더라고요.
물론 가난한 시댁에 비하면 잘 사는 집의 딸이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잘 사시는 것이지 제가 돈이 많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땡전 한 푼 안 보탠 주제이면서 바라는 것은 많았습니다. 그랬어도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저로서는 절대 바란다고 해줄 위인이 아니었죠. 어느 날 신우이가 퇴근 후에 제 신혼집에 찾아와서 그랬어요. 언니, 빅뉴스가 있어서 왔어요. 뭔데요? 나 아파트 당첨이 되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어디예요, 거기가? 초역세권이라고 해서 대충 한번 해보자고 한 건데 됐어요. 이거 언니가 사세요. 사실 지금 사는 신혼집도 전세라서 아파트 청약에 관심은 많았어요. 아가씨가 당첨이 되었는데 왜 그걸 팔려고 해요? 당첨되기도 쉽지 않은데 왜 포기해요? 언니, 난 돈이 없어서 계약도 어차피 못해요. 제가 남주긴 아까우니까 제게 1,000만 원을 사세요. 저는 참 믿기 어려웠습니다. 무조건 계약만 하면 돈을 버는 건데 포기를 하다니 계속해서 계약금을 빌려서라도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그 많은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지금 언니가 내 통장에 1,000만 원만 이체를 해주면 곧바로 내일이라도 이전을 해줄게요. 사실 1,000만 원은 제게 그리 큰 돈은 아니었어요. 이게 웬 횡재냐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우에게 내일까지 더 생각해보고 그런 후에도 분양권을 팔 생각이면 사겠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 신우의 말이 믿기지 않아서 분양 건설사에 직접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신우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에 신우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해 주었어요. 사실 신우에게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더 많은 돈을 받고 팔 수도 있었는데 가족이라서 적게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계약일에 분양건설사 사무소에 가서 계약하러 갔어요. 그런데 눈 씻고 봐도 계약 대상자에 제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 대신에 다른 사람이 이미 계약했더라고요. 서류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어요. 담당자가 말하기를 안타깝네요. 고객님은 분양권 사기를 당하신 것 같은데요.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엄청 화가 난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받더라네요. 오더가 여기 계약하러 왔는데 딴 사람이 계약을 했던데 어떻게 된 일이냐? 응? 아, 그거 내가 오빠한테 미리 말 안 했었나? 내가 깜빡했나 봐.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그러자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화를 내더랍니다. 오빠, 왜 성질을 내고 그래? 언니한테 1,000만 원 받고 팔려고 했는데 세상에 3,000만 원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지 뭐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팔았어. 언니야 별로 절실해 보이지도 않고 언니나 오빠는 언제든지 청약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 말을 해줬어야지. 양해를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야지. 너 미친 거 아니냐? 내가 미쳤다고? 엄마도 3,000만 원에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팔려고 했어. 그게 뭐 어쨌다고 나한테 미쳤다고 하는 거야. 군소리 하지 말고 1,000만 원 다시 입금해라. 그러자 또 어이없는 소리를 했다네요. 오빠, 내가 돈이 어딨다고 그래? 돈 없으니까 천천히 생기면 줄게. 뭐가 어째? 너 정말 이럴 거니? 돈 1,000만 원 가지고 그러지 좀 마. 내가 겨우 돈 1,000만 원으로 도망을 가겠어. 어쩌겠어. 오빠라면서 되게 짝이구네. 옆에서 남편과 신우이가 통화하는 걸 보니까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휴대폰을 뺏어들고 신우이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감히 나한테 분양권으로 사기를 쳤어요? 내가 신우이라서 봐줄 줄 알았으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당장에 돈을 입금을 하지 않으면 신우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알아서 해. 저는 최대한 화가 활활 타오르는 것을 죽여가며 자제해서 말한 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저에게 전화했어요. 네가 우덕이한테 분양권 사기를 쳤다고 했냐? 네, 그런데요. 뭐? 그런데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신우이한테 사기 쳤네 만 하는 거야? 사기를 쳤으니까 사기를 쳤다고 하는 거죠. 제게 1,000만 원에 팔았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팔고 돈 받았잖아요. 그게 사기가 아니면 뭐예요? 어머, 이게 사람 잡겠네. 원래 네가 살 생각도 없었는데 우덕이가 사라고 해서 그런 거라며. 그래서 딴 사람한테 팔았다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저는 어머니가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두둔할 게 따로 있지. 빨리 제 돈 1,000만 원이나 다시 입금하라고 하세요. 미쳤냐? 돈 1,000만 원이 몇 푼이 난다고 돌려받으려고 하냐?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시집 올 때 맨몸으로 왔으니까 신우이한테 인사 선물했다고 쳐라. 알았냐? 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끊었어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이상한 분이셨어요. 신우이 분양권을 사겠다면서 이체를 해준 돈을 왜 누구 맘대로 신우에게 이단비로 대신하라고 하는 건지 꼬라지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랬어요. 나한테 처음부터 1,000만 원을 뜯어낼 생각이었나 봐. 미친 거 아니냐? 나한테 1,000만 원이 어떤 돈인데 내 돈을 마음대로 뺏어갈 궁리를 해.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너 말 조심해. 설마 내 동생이 그러려고 했겠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돈도 못 돌려주는 사정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냐. 사정? 그 사정이란 걸 내가 무작정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하는 거니? 내가 왜? 시집을 왔으면 무조건 시집 식구들 이해를 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해. 일단 내가 내 동생을 만나서 사정이 어떤지 들어보고 올 테니까 좀 가만히 기다려. 겨우 돈 1,000만 원 가지고 죄말 하는 것도 식구끼리 우습잖아. 웃긴 짬뽕 같은 소리에 기가 막혔어요. 남편도 별 수 없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지 자기 식구들 편을 들었어요. 야, 너는 돈 1,000만 원이 우습냐? 생전에 1,000만 원도 못 먹어봤으면서 그런 말을 하니? 돈 1,000만 원이 그렇게 우스운 거면 내가 네 월급에서 뗄 테니까 그리 알아라. 뭐? 내 월급에서 뗀다고? 언제는 네가 나한테 용돈 쪼가리 주고 말았지. 월급은 줬었냐? 남편과 저는 신이 때문에 쓸데없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크게 다투게 되었어요. 그날 기분이 별로였어도 사무실에 티내지 않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내 사무실에 이기치도 않게 시동생이 책상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어요. 참 가지가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전에 신우와 시어머니한테 열받고 와서 잠시나마 잊고 일 좀 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시동생이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한참이나 기다렸다며 저를 보더니 반기면서 그랬어요. 형수님, 많이 기다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요? 여기 문 쪽에 제가 책상 하나 놔도 될까요? 일에는 방해가 되지 않게 할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련님, 알아듣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형수님, 제가 형수님 사무실이 넓으니까 책상 하나만 놓고 제가 업무용을 함께 쓰자는 거예요. 뭐 하실 건데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컴퓨터 한 대만 놓고 유튜브 편집할 때만 쓸 거예요. 부탁해요. 참 웃겼어요. 참 그럴싸하게 말했지만 내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자는 말인데 제가 그걸 허락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업무 집중도에 신경을 쓰는 사람인데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신우이한테 한번 사기를 당했으면 되었지. 또 시동생한테 사기를 당할 줄 알았으면 큰 오산이었죠. 그래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여기는 제 회사예요.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고요. 공간이 필요하다면 집에서 하면 되는 거죠. 아가씨가 나한테서 사기쳐서 돈을 뺑땅 치더니 이제는 도련까지 와서 내 회사를 자기 안방처럼 생각해요? 당장에 돌아가요. 그렇지 않아도 사무실이 비좁아서 우혁씨 책상을 뺄 참이었어요. 라고 하며 직원을 불러서 남편의 책상을 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저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던 시동생에게 그랬어요. 도련님, 온 김에 우혁씨 책상에 물건들 다 챙겨갖고 가요. 그리고 어머니랑 아가씨에게 잘 전해요. 우혁씨는 제가 오늘부로 해고했으니까 다시는 여기에 안방처럼 제 집 드나들듯이 할 생각이랑은 말라고요. 알았어요? 네? 형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대답도 듣지 않고 직원들을 시켜서 남편 책상을 빼버리고 개인 물품 등을 박스에 담아서 시동생에게 건넸습니다. 한참 그런 와중에 사무실로 들어온 남편이 기절초풍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그랬어요. 내가 웬만하면 너랑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유는 네가 더 잘 알겠지? 너는 해고니까 그냥 짐 싸들고 다시는 오지 마라. 그리고 내 휴대폰에 있던 문자 메시지를 남편에게 보냈어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가 돈 1,000만 원에 펄펄 떤 거 보니까 돈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모양인 것 같아서 말인데 네 친정에 가서 돈 좀 빌려다 주면 안 되겠니? 이자는 꼬박꼬박 줄 테니까 걱정은 마라. 급한 대로 2억을 빌려주면 좋겠다. 부탁한다.
남편은 자기 책상을 빼버리고 함부로 해관에 만회한다고 난리를 칠 판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 것은 네가 나를 잘 서포트해줄 것 같아서야. 내가 네 호구가 되려고 결혼한 것은 아닌데 신우이는 사기쳐서 돈 뜯어갈 궁리를 하고 시동생은 사무실 한 켠을 내놓으라고 하고 네 엄마는 나나 내 친정에다 돈 맡겨놨니? 어따 함부로 돈 빌려오라 말하냐? 이 길로 네 집에 나 바로 가라.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자리도 주고 한 내게 이게 할 짓이냐? 네 퇴직금에서 1,000만 원 뺄 테니까 그래 알고 억울하면 소송 걸어라. 그리고 직원을 불러서 남편과 시동생을 내보내겠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말도 못하고 거친 숨만 들이쉬다가 끌려나갔습니다. 그 생생한 장면을 시동생이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잘 중계를 했는지 퇴근 후에 신혼집에 쫓아왔더라고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이 신혼집에도 못 들어가고 거짓골로 집 앞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널브러져 있는 모습만 발견할 뿐이었죠. 저에게 허락다구냐며 전화를 해대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들어주지도 않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신혼 초반에 거짓 서굴에서 탈출했습니다. 서로 기본적인 것만 지켜줬어도 돈 잘 버는 며느리 덕에 서로가 좋았을 텐데 시댁 갑질할 깜도 되지도 않는 주제에도 왜 그래도 며느리를 우습게 하는지 이해 불가였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